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번 주죠. 이번 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 만나서 강의를 했는데, 일단은 그걸 이제 복습 차원에서 한번 다시 한번 영상 찍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편하게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로 이제 온오프라인 이제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업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A반, B반 이렇게 분반을 했죠. 그러니까 시간별로 15명 이상씩 이렇게 해서 나눠서 순차적으로 하는데, 다음 주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실험하는 부분을 오늘 영상을 찍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보고 그때 한번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여러분들이 그룹 져서 한번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예비 지식 지난주 복습 부분인데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도 이제 아날로그 신호가 뭔지, 또 디지털 신호, 디지털 신호의 이제 특성이나 장점 이런 부분들, 또 논리, 게이트 이제 종류나 이런 것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파 지연이 어떤 거고, 십진수, 이진수. 여러분 십진수는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듯이 십진수가 있고, 이진수는 일제로 되어 있는 부분들, 실험 요령을 어떻게 할 건지, 또 피스파이스로 아마 조교가 컴퓨터에 아마 깔 거예요. 오아캐드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부분은 한번 실험을 해보고 한번 하는 것들, 또 실험 관련된 것들을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이걸 배웠던 친구들은 괜찮은데, 인문계 나온 친구나 바로 이제 학교를 들어온 친구들 전혀 생소할 것 같아서 그런 동영상도 있다 중간중간 설명을 해서 한번 틀어주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난 복수 차원인데, 지난번에 이제 아날로그 신호 부분들, 또 시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가 아날로그 신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계의 소리나 목소리, 악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아날로그 신호다. 이런 거. 아날로그 신호는 이제 이렇게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한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겠죠. 그런 거에 비해서 디지털 신호는 신호에 따라 이제 불연속적인로 변하는 건 맞는데, 레벨이 정해져 있죠. 펄스나 구연파 같이. 네? 구연파. 이게 렉탱굴라라는 데 이게 어떤 구연파. 그러니까 직사각형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디지털 신호다. 거기는 이제 펄스 폭과 시간과 전압 레벨은 이제 레벨에 따라 틀리겠죠. 이런 것들이. 상황이고, 또 이제 디지털 신호의 특성 부분들은 하이 레벨 전압 5V이고 일 때는 1, 로일 때는 0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A고요, B 상승했지, 하강했지. 요게 한 사이클이 돌아가면 이게 한 주기라고 하는 거예요. 주기. 그래서 상승했지, 이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듀티 사이클. 듀티 사이클은 구간에 따라 A, B 플러스 A 곱하기 100을 하면 듀티 사이클이다. A 플러스 B의 A 구간에 대한 이 부분이 곱하기 100을 하면 듀티 사이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신호의 장점은, 일반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적으로 나오지만 이걸 어떻게 수치로 이렇게 딱 정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1, 0 같이 명확하게 정할 수가 없고, 이걸 수치 해석을 하려면 엄청 복잡할 수치 게 이제 들어가요. 사인, 코사인, 미적분, 줄줄이 어마어마한 그런 수치적인 게 들어가는데, 디지털 처리하면 처리하기가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디지털도 노이즈가 껴서 이렇게 획일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어느 정도 근사치는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지, 그죠? 또 로지 게이트에 대한 부분이 지난 수요일 날도, 내가 오늘은 지금 토요일 날 지금 사무실에 나가서 여러분들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75분 정도 찍을 텐데, 여러분들이 편하게 영상을 좀 스피드 있게 틀으면서 출석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AND, OR, NOT, NAND, NOR, XOR 이렇게 이런 게 있다.
논리 게이트에는 간단히 이렇게 이걸 이제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IC 부분들. 그래서 논리 게이트의 이제 저항이나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이런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기초적인 것들이 여러분들이 일하는 데 배워야 될 부분이니까 눈에 익숙하면 될 것 같아요. 논리 게이트에는 이제 TTL 부분인데 트랜지스터, 저항, 다이오드 이런 것들, 뭐 74 시리즈 계열이 있다. 이게 10년, 20년, 30년에도 똑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군수용으로 만들어졌는데 요즘에는 이런 TTL이나 이런 칩들이 CMOS화돼서 굉장히 집중도가 높겠죠, 그죠? 하나의 칩 안에 시스템 자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제 복잡도가 엄청 복잡하다. 요즘에 나눠놓으면 기본적인 개념은 여기서 배우는 것 같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74 시리즈, 74L, 그러니까 74 시리즈 스탠다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74L은 로우 파워다, 74H는 하이 파워다, 그리고 74S는 이제 쇼트키, 다이오드나 이런 것들, 또 74LS는 로우 파워, 쇼트키, 이렇게 여러분들 계량품이나 가장 많은 사용되는 부분이고, 74ALS, 어드밴스드 로우 파워, 쇼트키, 요 말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야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74AS는 어드밴스 쇼트키, 74 시리즈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74F는 테스트, 페어차일드사에서 나오는 고속 제품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건 칩 만드는 메이커예요. 페어차일드, 뭐 인텔, 삼성, 하이닉스 같이 이런 업체 브랜드다 이거지. 74G는 기가 헐츠 스피드, 그러니까 나름대로 세미컨덕터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TTL 기가급까지. 요즘에는 이제 주파수 스트링이 기가급, 테라급 올라가고 있고요. 그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시모스 로직 종류에는 이제 4000계열 시모스 부분이 있고, 74HC, 74HCT, 74AC 이런 어드밴스 패스트 시모스가 있는 거예요. 74ACT, 또 로우 파워, 로우 볼티지 시모스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하이와 로우 레벨을 값을 어떻게 정해주느냐, 지난 시간 수요일 두고 얘기했듯이 복습하면 5V, 로우일 땐 제로. 뭐 이거는 내가 5V지만 3.3V다, 뭐 10V다, 이거 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칩을 만들 때 이런 기준으로 칩을 만드는 거예요. 5V 이상 들어가면 그걸 내가 이제 칩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설계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겠죠. 하이로 레벨의 이제 전압 범위 부분들의 이제 종류가 있는 거죠. TTL, 시모스 이런 로직들이. 그래서 이제 하이, 로가 있더라도 이걸 정확하게 저스트하게 맞추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기 이제 나름대로 레벨에 오차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정도 되면 로다, 하이다 구분을 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논리 게이트의 부분들은 요런 여기서 이제 어디 이제 점이 박혀 있는 게 1번 핀이에요. 1, 2, 3, 4, 5, 6, 7 이렇게 칩이 있는데 제조회사, 여기 첫 번째 건 제조회사다. AM, 그러니까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 CD 뭐 이런 칩 밴드들 있죠. HY는 현대, 지금 SK 하이닉스 바뀌었겠지. HD는 히다치. 응? 제조 회사의 구분을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SN은 뭐예요? SN은 뭐 이렇게 서로가 약속을 하는 거지. 도시바는 TC고, TD, SN은 텍사스, 아까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TI 제품이었는데, SN은 TI,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지금도 많이 쓰는 거예요. P는 인텔, N은 시그네틱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칩을 딱 고르면 M이 있다. 모토로라 바꾼데 SN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칩이 있다. 이 제조회사에 대한 구분을 제일 앞에 두자는 제조회사다.
그리고 두 번째 내지에는 게이트의 종류, 어떤 게이트인지, 또 이 고유 번호, 또 패키지는 어떻게 할 건지,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구분하고 이제 하는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사회에 나와서 여러분들 회로를 설계한다. 그러면 이건 볼 줄 알아야죠. 시리얼 넘버를. 그 앞에는 제조회사구나, 게이트구나, 고유 번호구나, 패키지다. 이런 것들. 그 사람이 이제 보통 이제 여기 이제 이건 칩 밴더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게이트의 종류, TTL로 구별하는 건지, 시모스로 하는 건지 이런 구분을 좀 여러분들 해주면 될 것 같고, 고유의 번호 여러분들 말소리가 잘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고유의 번호는 이제 제로제로는 랜드 게이트. 여기 이제 제로제로가 있다. 랜드 게이트구나. 제로이 노아 게이트구나. 04다. 낫 게이트다. 08이다. 엔드 게이트다. 3위로 시작하는 OR 게이트.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누가 이제 무참히 어디 가서 우리 이제 실험실 뒤에 보면 칩박스가 있잖아요. 거기서 찾아보면 이걸 한번 구분하는 걸 여러분들이 다음 주 수요일 날 한번 해봐요. 개별적으로. 그래서 자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실험하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서 시행착오도 해보고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야 자기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네? 이게 나중에 이제 10년, 20년 또 아니면 사회에 바로 나가서도 기억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패키지는 제2의 세라믹 뭐 딥타입이다. D는 이제 스몰 아웃라인 이제 패키지 SOP 패키지가 돼 있구나 패키지. 또 요거는 딥 타입으로 플라스틱으로 이제 끼는 구조다. 금속 표면 실장 금속으로 그냥 PCB에 그냥 붙일 수 있는 것도 있거든. 또 세라믹 표면 실장하는 패키지 타입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할 때 어떻게 설계하는 게 틀린 거야. 아트웍을 하고 캐드를 할 때 틀린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침을 이제 논리게이트에 이제 핀번호를 다 본다면 왼쪽 맨 위부터 1번이 가는 거예요. 1번, 나머지는 1번 핀. 1번부터 7번까지, 8번부터 14번까지. 기점은 어디 표시가 되어 있겠지. 그래서 1번 핀은 뭐야? 14개 핀이 있다. 거기 이제 14번은 항상 여기다 전원을 꼽아줘야 돼요. 여러분들 파워 서플라이 있는 거를 서퍼캡 이렇게 VCC를 꼽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주 이제 시험을 해보고 이제 꼽아보기도 하고 시행착오도 해보고 하는 게 처음에 익숙치가 않아. 알 수가 없지. 지난 시간에도 뭐 1, 2, 3교시 한 친구 4, 5, 6교시는 아주 전원도 못 넣었는데 6, 7, 8 있는 인원 이제 조교가 이제 해서 전원도 꼽아보기도 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시행착오가 많았다가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 수요일 같은 데는 여러분들이 한번 넣어보기도 하고 성공하는 걸 여러분 스스로 찾아가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선생님들이 다 알려주지만 대학교는 본인들이 찾아가는 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회사 직장 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하는 거를 연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 이제 학습의 이제 방법들의 이제 문제점이 주어지는 것만 하다 보면 도전적이고 새로운 걸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런 것들은 다 정해져 있어. 선배들이 먼저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조적인 일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보다 보니까 이건 A는 B로 바꾸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교수님이 이제 가이드하는 역할을 한다 하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입력 신호의 레벨에 따라서 이제 출력 신호를 변하는데 입력 신호의 레벨에 따라서 실출력도 바뀐다. 하이로일 때, 로 하이일 때 거기에 따라서 입력 신호는 이렇게 들어가지만 어떤 전선을 통해서 가자면 딜레이가 항상 존재해. 교수님이 얘기하는 이 말도 스피커를 통해서 들어가지만 딜레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딜레이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TI 아까 칩을 봤는데 시리얼 넘버 SN은 뭐라 그랬어요? TI 칩이다. 게이트 또 패키지 타입 이런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아마 칩을 설계한다 이런 데이터 시트를 제일 먼저 보는 거야. 응? 이게 TI 제품이고 패키지가 어떻고 이런 칩을 갖다가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전파 지연 얼마나 되는지 내가 시스템 설계하는 쪽에 전파 지연을 얼마로 가져갈 건지는 뭘로 봐. 이런 것들을
보면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겠지. 그리고 펜인, 펜아웃 부분들, 그 논리 게이트에서 이게 들어가는 부분들, 영향 주지 않으면서 최대 접속하는 부분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 펜아웃은 논리 게이트의 동작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최대 연결할 수 있는 출력 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펜아웃 이런 부분들.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회사의 이제 74LS 송고 출력 부분인데, 그거는 엔드 게이트, 인버터 뭐 이런 부분 같이 이제 논리 게이트들이 들어간다. 연결해서 한번 볼 수 있는 거고, TI 쪽에 이제 74LS00 제품인데, 이것도 엔드 게이트, 이게 이제 인버터를 끼워가지고 이제 한번 설계를 해볼 수 있는 거. 여기 이제 풀업 저항이나 풀다운 저항들. 여러분들이 2학년 때는 아마 이런 것들을 아마 디타 회로 실험이나 이런 거, 회로 실험이 아니라 회로 시간에 배울 수 있을 건데, 그 전원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기로 못 들어가니까 여기로 나와야겠지. 그럴 때는 이렇게, 없을 때는 이렇게 하이 레벨, 로우 레벨, 폴딩 상태, 이렇게 풀 저항, 풀 다운 저항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제 오픈 콜렉터 부분에서는 이제 전원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라운드로 내려가는 거, 오픈 드레인 저항에서 이렇게 나가는, 전원을 넣었을 때 그렇게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 거기다도 이제 이런 오픈 콜렉터를 회로를 꾸며볼 수 있어요. TR을 이렇게 껴와갖고 이런 상황들. 거기에 10진수 같은 경우는 0부터 9까지를 10개의 숫자를 얘기하는 게 10진수죠. 그죠? 그런 걸 가지고 소수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제로부터 증가하고 왼쪽부터는 마이너스 1씩 감소하는 수치를 나타낸 건데, 그냥 참고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진수는 0, 1만 얘기하는 거죠. 1 곱하기 2에 뭐 3승, 2승 뭐 이렇게 해갖고 이진수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디탈 논의는 0과 1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10진수를 2진수를 바꿀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한 10진수를 2진수로 변환하기. 10진수. 나머지는 어떻게 변환하는 것들, 디탈 회로 실험하는 부분들, 요령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테스터기나 스코프나 이런 거를 다루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수님이 한번 동영상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 요즘에는 그런 거를 테스터기나 이런 걸 쓸 수 있지만 칩화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를 이런 칩들, TI 거나 이런 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피스파이 시뮬레이터로 칩을 딱딱 갖다 놓고 시뮬레이션 하면 답이 나와요. 요즘에는 집적화 놓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험 보고서를 쓰고 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에요. 일단은 영상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교수님이 한번 영상을 한번 틀어줘 볼 테니까 테스트기, 스코프 뭐 볼 수 있는 것들, 한빛 아카데미 영상을 선택한 이유가 영상 자료들이 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영상을 같이 공부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나타나지 않네. 여기 나타났네. 여러분들 한번 이거를 디지털 멀티미터의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멀티미터로 전류와 전압을 측정하려면 전압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직류 전원 공급기로부터 5V의 전원을 회로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V의 전압이 이제 이 직류 전원 공급기에서 나와서 회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로에 공급됩니다. 그 다음으로 멀티미터를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는 이제 각 저항에 걸린 전압을
측정하게 될 텐데요.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멀티미터의 프로브에 빨간색을 여기 전압이 써 있는 이곳에 꽂아주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은 늘 공통적으로 이제 컴 단자에다 이렇게 꽂아주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측정을 위한 프로브가 있죠. 이건 직류니까 극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멀티미터는 켜져 있고요. 전압을 측정하기 위한 기능키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압에 대한 기능키는 이쪽에 있습니다. 위쪽은 밀리볼트, 아래쪽은 볼트지요. 자, 그래서 볼트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이제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전압을 측정할 때는 측정하고자 하는 저항 또는 부품의 극성에 맞추어서 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항 R1의 플러스 쪽에 플러스를 제가 올려보겠습니다. 올리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쪽에는 이 저항을 재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쪽에 이렇게 물어주면 멀티미터에 현재의 측정값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측정값이 약 1.01, 1V의 전압이 첫 번째 저항에 걸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항은요, 또 극성을 맞추기 위해서 위쪽에는 플러스, 아래쪽에 마이너스. 이렇게 두 번째 저항에 재보면 1.6V가 측정이 됩니다. 이번엔 이제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 회로는 직렬 회로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압이 여기서 출발해서 각 저항을 거쳐서 마이너스까지 전압이 걸리고요. 전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에서 출발해서 각 저항 R1, R2, R3를 거쳐서 이제 접지, 커먼 단자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 회로는 어느 곳에서나 회로의 어느 곳에서나 흐르는 전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 측정해도 관계는 없는데요. 편의상 R1 저항과 R2 저항 사이에서 전류를 측정해 보면 전류를 재기 위해서는 회로를 끊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회로를 끊어 두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회로를 끊었는데요. 조금 당겨서 보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저항 R1과 R2, R3가 있는데요. R2와 R3 사이가 이렇게 끊어져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 저항의 다리가 이쪽에 꽂혀 있었죠. 그래서 연결이 되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끊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로를 끊고 이 사이에 멀티미터를 전류계로 설정한 다음에 프로브를 연결해 줌으로써 전류를 측정하게 됩니다. 전류를 재기 위해서 멀티미터를 설정할 텐데요. 지금 상태는 아까 전압을 쟀을 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류를 재기 위해서 프로브를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브가 현재는 전압을 재는 곳에 꽂혀 있지요. 빨간색이요. 놈을 뽑아서 이쪽에 보시면 마이크로 또는 밀리암페어를 잴 수 있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꽂아줘야 이 기계로, 이 멀티미터로 전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브를 옮긴 다음에는 이제 기능키를 선택해야 될 텐데요. 전류에 대한 기능키는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이크로 암페어고요. 밀리암페어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실험에서는 대개 전류값은 미리암페어 단위에서 측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밀리암페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R1 저항과 R2 저항 사이에 멀티미터를 연결을 해서 전류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향을 맞추어서 플러스 쪽의 프로브를 이쪽에 R1 저항의 오른쪽이죠. 여기 플러스 쪽에 꽂아주고요. 그 다음에 공통 단자, 접지 단자, 커먼 단자는 R2 저항의 위쪽 다리에 이렇게 꽂아주게 되면 이제 전류값이 측정이 되어서 나올 텐데요. 측정값은 5.1mA가 측정되었습니다. 프로테크아크 장비가 교수님이 20년 전에 개발하던 회사에서 만든 장비야.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거는 여러분들한테 회사에 가면 이런 시험이 돼 있는 거야. 1학기 실험에 주로 많이 쓸 디지털 실험도 포함해서 여러분이 그 DC 실험하는 장치 기본적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우리 실험실 사용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본적으로 딱 보시면 뒤에가 좀 지저분한데 저는 자주 보여드리면 이렇게 멀티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비들이 멀티탭에 연결되어 있고요. 이 장비들의 전체 전원은 여기
제가 고정을 하고 좀 그냥 한번 실험실에서 한번 해본다 생각합니다. 저렇게 전원을 꽂고 이쪽에 멀티탭에 전원을 딱 켜면 기본적으로 요 네 장비하고 요 PC까지는 따로 전원을 연결해야 될 것 같고 전원이 필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준비한 거는 프로브를 좀 준비했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 설명드릴 때 프로브가 정리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프로브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악어잭 모양과 이렇게 꽂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프로브 딱 될 수 있는 포인트하고 이렇게 생긴 포인트가 있습니다. 1학기에 줄을 쓸 그 파워 서플라이의 전원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0V에서 플러스 그라운드, 그 다음에 5V DC 실험할 때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뽑아서 쓰는 게 제일 좋고요. 5V 안정적으로 나오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뽑아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파워를 띄키면은 두 개의 전원이 딱 들어옵니다. 둘 중에 하나에 대한 걸 쓰기 전에 돌려보는 거야. 꽂는 포인트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꽂고 그 다음에 올리게 되면 이게 몇 볼트에 대한 것이 나오게 되죠.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로 쇼트 시키면 되질 않습니다.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쇼트 나면은 과전율은 이제 열이 발생하고 화재가 날 수 있죠. 근데 우리 장비는 이게 볼테이지 소스원이기도 하고 커런트 소스원이기도 해요. 그래서 커런트 소스원을 만들 때는 두 개를 쇼트 시켜놓고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장비는 쇼트를 시켜도 문제는 없어요. 뒤 안에 안정장치가 되어 있고 일부러 또 커런트 소스원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개를 쇼트 시키기도 합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실험할 때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그거를 배우기 전에 일반적인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는 두 개를 쇼트 시키면 안 된다. 이런 걸 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거를 이제 가변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나오는 것이 이게 30V까지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상당히 30V까지 그런 작업을 익숙해야 된다. 오, 뭐 딱딱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서 오유 또 소리가 나죠? 안에 아마 회로가 이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볼테이지가 높으니까는 얘가 이제 전원이 되고 전환이 되는 거죠. 충분하게 다 돌려서 31.5V까지 31.5V까지 지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이 진짜 나오는지에 대한 측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멀티미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좀 숙여가지고 디지털 멀티미터는 핀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그 프로브를 쓰게 됩니다. 색깔은 아까 전원선과 동일하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각각 빨강과 검정으로 표현을 하고요. 특히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핀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얘도 전원을 한번 켜면 쫙 해서 나오고요. 지금 보면은 DC, 미리볼트에 대한 거가 있고요. 이 핀에 대한 꽂는 걸 보게 되면 여기 플러스로 이렇게 꽂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꽂을 때가 이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아이고 세우면 안 되는 거지. 여기가 보면 맥스 12A, 그러니까 상당히 큰 12A고 여기는 맥스 0.5A, 그러니까 500mA 이하인 거는 여기를 쓰고 500mA 이상인 거는 여기를 꽂아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퓨즈가 있어요. 대부분이 만약에 전류 측정하는 게 잘 안 된다 라고 하면 전류 측정 안 되는 것이 대부분이 여기 있는 휴즈가 나간 거예요. 제가 원할 때는 그걸 가지고 이제 돌려서 빼보면은 이 안에 휴즈가 있어요. 제일 많이 에러나고 뭐 고장났다고 학생들이 컴플레인 하는 걸 보면
전류 측정이 안 된다가 제일 많은데, 전류 측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뭐 이 실험 세트가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분반 실험 세트도 쓰고 하니까 누군가가 이걸 망가뜨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500mA만 여기 재놓고 해야 되는데, 뭐 1A를 재야 되는데 하고 나서 1A는 여기다 꽂아놓고 재야 되는데, 여기다 놓고 1A를 재는 거야. 그럼 얘가 자기 내부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500mA 이상인 거에 대한 건 휴지가 끊어집니다. 휴지가 끊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전류 측정할 때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00mA는 반드시 항상 뭐 여기다 재면은 재지긴 하죠. 근데 값이 정확하진 않지. 500mA는 반드시 여기 꽂아 넣어서 재시고요. 나머지는 여기서 재시면 됩니다. 전류에 대한 거는 그렇고요. 볼테이지하고 저항에 대한 건 여기서 잴 수 있습니다. 뭐 이걸 하나 꽂고 이렇게 놓으면 볼테이지하고 이제 전류를 저항을 잴 수가 있죠. 제가 저항 하나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3시간 내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론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직접 만져보고 하는 게 일인 거예요. 교수님이 해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기본적인 걸 시행착오 해보기도 하고, 실험하다가 모질라는 거는 어떻게? 제가 저항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보니까 칼. 그러니까는 10 곱하기 10의 1승 105옴이네. 105옴. 근데 105옴을 잴 때 보면 여기 보면 저항으로 변환을 해야 되고요. 저항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놓고 저항값이 테스트기 할 수도 있고 모두 할 수도 있고 찍어버리고 멀티미터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 요즘에는 계측기들이 모든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리를 잘 잡게 하고, 전원 하우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 두 개를 끊어놨기 때문에 이게 무한대예요. 지금 이게 무한대오음이에요. 끊어져 있으니까. 근데 두 개를 딱 대면 이때 어떻게 5V 저항이 0오음이 딱 나오지 않고 2오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오음으로 표시하잖아, 그치? 이 내부 저항이 있는 거죠. 이 선 자체도 프로브도 저항이 있다 보니까 0오음이 정확히 나오질 않고 이제 나온다. 0.25오음이 나오네. 제 손이 떨려가지고 그랬나봐요. 그래서 0오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테스트를 하기 전에, 프로빙 하기 전에 이걸 캘리브레이션 하는 거죠. 0오음이 나오는가. 정확히 0오음이 나오네요. 제 손이 좀 떨리나?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 저항의 양쪽 끝을 정확히 잡아야 됩니다. 우리 앞에 책상이 많지? 찍어보는 거야. 얼마짜리야 이게? 아이고. 너는 색깔로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렵잖아. 그냥 갖다가 한번 찍어보는 이걸 원래 그 프로브 뭐야? 하기 위해서는 브레드보드에다 꽂아놓고 해야 되는데, 자 보시면 99.15옴, 99.1 거의 100옴에서 거의 가까운 뭐 1% 정도 에러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5옴을 하니까 99옴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저항을 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볼테이지를 재면 여기 보면 DC 볼테이지, AC 볼테이지가 있어요. 우리는 DC 볼테이지를 재니까 DC 볼테이지가 있고요. 전류를 재려고 하면 여기 DCI, ACI라는 것이 보일 겁니다. DCI, ACI라고 사용 장비 매뉴얼이 다 있어. 보시게 되면 모델 넘버를 딱 여기 보면 회사 가서 매뉴얼을 딱 여기 보면 뒤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파란색으로.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볼테이지를 떼면 이걸 틱 클릭하게 되면은 얘가 여기 보면은 여기 볼테이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볼테이지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 다이렉트리지면 0V겠죠? 두 개를 딱 재보면 0V가 딱 나옵니다. 캘리브레이션 한 거죠, 지금. 그 다음에 만약에 AC를 재면 여기서 이걸 누르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뭐 AC 미리암페어의 뭐 RCMS RMS 값을 재는 뭐 그런 걸로 되고요. 그 다음에 DC 전류를 재야겠다. 그럼 파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Shift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제 암페어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Shift 암페어로 Shift DCI 여기 파란색으로 누르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이제 전류에 대한 걸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류 측정할 때는 이렇게 바꾸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DC 볼테이지 지점이 이렇게 되겠죠. 자, 저항에 대한 거, 전압에 대한 거 아직 제가 그대로 놔뒀는데 요거에 대한 전압을 좀 바꿀까요? 너무 높으니까 좀 내리고. 아날로그 이제 돌리는 거죠. 돌리면 이게 이런 거 아날로그와 디지털 이제 장단점이 있지. 아날로그 돌려보면 내가 원하는 걸 맞출 수도 있고. 4.9V. 자, 그래서 그냥 다이렉트리에 얘 전압을 되는지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는 항상 그라운드를 먼저들 잡아주고 그 다음에 스코프나 이런 것들을 안 보이네. 이렇게 그냥 다이렉트리 지금 제가 재려고 지금 한 겁니다. 그냥 이거는 전압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4.9021V가 나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4.9V 전원이 그냥 4.9V로 그냥 측정을 그냥 다이렉트리 한 겁니다. 그냥 여기에 대한 전압을 높이면 이렇게 높이면 얘도 이제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쪽 지금 여기에 노브를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노브를 올리면 얘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로를 제가 이제 다음 편에는 회로에 대한 꾸며가지고 측정하는 걸 말씀드릴 텐데 볼테이지는 병렬로 측정하고 전류는 이제 끊어가지고 그 사이에다 직렬로 연결해서 이제 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볼테이지하고 DCI에 대한 걸 요 시프트랑 같이 변경을 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요 두 개의 장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요. 회로 꾸며가지고 전원 인가하고, 그러니까 전원 인가하는 거에 대한 거는 뭐 회로 인가에 대한 거는 요 두 개에 대한 거를 전원 인가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나서 이제 프로빙을 여러분이 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회로 꾸며가지고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략적인 확대 렌즈가 한국에서 불법이 되어야 하나요? 이 제품은 합리적인 가격에 고급 기능을 갖춘 최초의 다난형 제품입니다. 정말 근접하게 다가갈 한빛 아카데미 가도 여러분들이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할 제목은 아까 이 부분 지난 시간에 디지털 멀티미터하고 지금 배웠잖아요. 파형 발생기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파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 파형 발생기는 말 그대로 파형을 발생해 주고요. 영어로는 시그널 제너레이터 또는 뭐 펑션 제너레이터, 그래서 신호 발생기, 파형 발생기 이렇게 불러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기억해야 될 부분은 교류 전원 장치라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실험에서 사용했던 DC 파워 서플라이, 직류 전원 공급 장치는 오로지 직류의 전압과 전류만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장치는 직류 말고 우리가 교류가 있죠. AC, 교류의 신호를 제공해주는 교류 전원 장치가 되겠습니다. 제공하는 교류는 여러 가지 파형이 있죠. 정연파,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생긴 사인파 같은 것들이죠. 삼각파, 삼각형의 파형입니다. 펄스, 구형파라고 하는데 구는 여기서 사각형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펄자키를 직접 원하는 값을 입력해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12개 정도 버튼이 있는데요. 좀 복잡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 파형 발생기에 하는 부분이고 기능 설정이나 숫자키 하는 것들입니다. 장비에 여러분들 익숙하게 있어야 돼요. 출력단을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 이제
저쪽 키 버튼 같은 것들 여러분 유심히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학교에 기자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유사하니까 프리퀀시 이런 부분들 FSK 변조냐 PSK 변조냐 메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조작 키들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그리고 버튼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파형의 모양들이 여기 있죠. 이 중에 삼각파 누르면 이제 파형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파수를 2kHz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10kHz지요. 2kHz로 바꾸기 위해서 현재는 주파수 상태에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프리퀀시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누르지 않고요. 바로 키패드에서 2를 눌러주고 우리가 원하는 주파수 킬로헤르츠를 선택해주면 2kHz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파형을 조금 세크퍼 DIV로 조절해 보겠습니다. 자, 세크퍼 DIV 누르니까 좌우의 확대가 좀 축소되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5V로 맞추어 주는 것입니다. 첨도치를 5V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래서 앰플리튜드 누르시고요. 자, 키패드에서 O 누르시고 VPP 버튼 눌러주면 5V가 됩니다.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엔드 게이트, 오화 게이트를 했는데 일단은 테스트기나 스코프나 이런 거를 이제 다룰 줄 아는 거를 먼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일단 이번 시간에는 어쨌든 지난번에 엔드 오화 게이트 하는 부분들을 한번 이 회로의 동작을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에서 위쪽을 보시면 브레드보드에 제가 VCC 5V와 그라운드를 연결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이 라인들은 5V VCC가 공급되고 있고요. 아래쪽에 이 파란 줄과 연결되어 있는 이 구멍들은 그라운드가 연결되어 있는 전원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 있는 IC는 7402의 노아 게이트가 되겠습니다. 실험을 하려면 먼저 노아 게이트의 핀 다이어그램을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여러분들 책의 뒷부분에 있는 부록 C를 살펴보시면 각 디지털 IC에 대한 핀 다이어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7402 칩에 대한 핀 배열을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이 7402는 총 14개의 핀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왼쪽 맨 첫 번째 있는 핀이 1번 핀이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맨 끝이 14번 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요 7번 핀이 그라운드 전원 핀이 되겠고요. 14번이 VCC 5V를 연결하는 전원 핀이 되겠습니다. 7402 IC에 디지털 IC에 전원을 연결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7번 핀에 그라운드를 연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4번 핀에 VCC 5V를 이와 같이 연결해 줍니다. 자, 회로도를 살펴보면 먼저 입력 A와 B는 두 개의 핀을 연결해서 설정을 할 텐데요. 먼저 2번과 3번 핀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결해서 이렇게 딱 전원을 이렇게 집어넣어야죠. 그 다음에 5번과 6번을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다 연결할 때 이렇게 연결할 때는 이번에는 회로도에 따라서 1번과 8번 핀 그리고 4번과 9번 핀을 연결해 봅니다. 어쨌든 전원까지 연결하는 거를 아마 다음 주 수요일에 여러분들 해봐요. 이렇게 영상을 보고 영상 본 친구들은 할 수 있는 거고 못한 친구들은 못할 거야 아마 그죠? 그래서 그걸 보고 다음 주 입력과 출력을 설정하기에 앞서서 디지털 실험 장치를 살펴봅니다. 자, 이 오른쪽에 파란색 연결핀을 가진 부분이
입력 설정 부위고요. 왼쪽에 있는 이 노란색 연결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출력 표시부가 되겠습니다. 이제 입력 AB를 입력 설정부를 이용해서 연결해 보도록 합니다. 자, 입력 설정부 중에서 여기 3번 핀을 한번 사용해 봅니다. 3번 핀을 A로 설정할 건데요. 자, A는 IC의 2번, 3번 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A를 2번 핀에 이렇게 연결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B를 설정하기 위해서 B는 여기에 있는 입력 설정부 중에서 2번 연결핀을 사용하고요. B는 5번과 6번 연결이니까 이와 같이 6번 쪽과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입력 AB에 대한 연결이 마무리되었고요. 다음으로 출력 X를 연결합니다. 자, 출력은 우리가 10번 핀이 되겠죠. 10번 핀이고요. 자, 출력은 여기 보시면 0번부터 7번까지 되어 있는데요. 어느 곳을 연결해도 관계 없겠습니다. 자, 저는 맨 왼쪽에 있는, 맨 오른쪽에 있는 0번을 이용하겠습니다. 0번 출력 연결핀이 되겠고요. 이것을 10번 핀과 7402의 10번과 연결하도록 합니다. 뭐 실수한다고 해서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시간 나름대로 그냥. 이 실험 회로가 AND 게이트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여기 입력 설정부에 3번과 2번에 연결한 입력 AB를 이제 변경해 볼 건데요. 현재 상태는 위에 있는 토글 스위치가 모두 오프되어 있기 때문에 00이 입력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출력 표시부에도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래서 이건 로우가 현재 출력되는 상태고요. 자, A를 1로 바꿔봅니다. 자, A를 토글 스위치를 켜서 1로 바꿔보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입력이 1, 하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 LED가 켜졌고요. 출력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A는 0으로 하고요. B는 1로 바꾸어 봅니다. 그래도 출력은 변화가 없고요. 이것은 AND 게이트니까 A, B가 모두 1일 경우에 출력, 그 경우에만 1이 나오게 되죠. 자, A, B를 모두 1, 1로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에 따라 출력 1이 나오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7402 게이트를 이용하면 우리가 AND 게이트를 만들 수 있음을 실험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여기에 이 회로에 하면 될 것 같고,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빛 아카데미 영상도 한번 들어가서 다른 분야도 볼 수가 있으니까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영상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다음 주 수요일 날 한번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그림 3-31로 주어진 회로에 대한 P-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로는 노아 게이트를 연결해서 AND 게이트를 구현한 회로인데요. 이 회로를 노아 캐드 캡처로 작성한 다음에 P-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을 해서 과연 이 회로가 AND 게이트로 동작하는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첫 화면에서 뉴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뉴 프로젝트를 눌러서 하는데
뉴 프로젝트를 선택하면 뉴 프로젝트 입력창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 네임 칸에 우리가 진행할 프로젝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노어 게이트로 엔드 게이트를 만드는 것이니까 노어 다시 엔드 이렇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시뮬레이션 유형들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피스파이스 시뮬레이션 위에서는 지금 선택되어 있는 피스파이스 아날로그 or 믹스드 AD라고 하는 시뮬레이션 유형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설정창 아래쪽에 보시면 로케이션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프로젝트 파일을 설정할 위치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아무것도 지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브라우즈 버튼을 눌러서 프로젝트 파일을 설정할 폴더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즈를 눌러보면요. 프로젝트 설정에서 네, 로컬 디스크 C가 떴는데요. 저는 바탕화면에 있는 디지털이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프로젝트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이 폴더의 이름을 한글 이름으로 하면 시뮬레이션 할 때 이 한글을 인식하지 못해서 에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하는 폴더의 이름은 반드시 영어로 비어있는 새로운 프로젝트로 시작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자, 아래쪽에 있는 블랭크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자, OK 버튼을 눌러보면 프로젝트 관리자 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설정한 프로젝트 이름, 노어 엔드 데 필요한 이런 툴들이 보기 좋게 되어 파트를 선택합니다. 얘기했던 그런 그러면 이 같은 플레이스 파트 창이 나타나게 되고요. 아래쪽에서 서치 프로 파트 눌러주면 패스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라이브러리 경로가 설정되어야만 피스파이스이 이제 표시됩니다. 두 개 입력합니다. 입력이 끝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엔드 모드 이렇게 해서 부품 입력을 마치게 됩니다. 자, 부품이 입력되었으니까 이제 이어서 배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 파트 창을 닫고요. 배선을 그리기 위해서 도구 모음 연결해서 선을 그릴 때는 선을 갖다 쭉 그리면 되는 거고, OR 게이트 이렇게 넣고 여기다 넣고 그림 그려서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설계. 네, 이와 같이 해서 회로도에 따른 배선을 작성했습니다. 자, 회로 부품을 조금 옮겨서 균형이 맞도록 배치를 좀 해주고요. 아래 한글이나 뭐 엑셀 쓰듯이 익숙하게 같이 해서 배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회로의 입력과 출력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출력 X를 작성할 텐데요. 자, 출력을 만들기 위해서 도구 모음 중에서 오프 페이지 커넥터 플레이스 오프 페이지 커넥터 도구를 눌렀고요. 자, 거기에서 여기에 있는 오프 페이지 레프트를 선택합니다. OK 눌러주고요. 자, 출력 X의 위치에 케이던스 5학기도만 가지고 한 학기 동안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엔드 모드를 하고요. 자, 이름이 오프 페이지 레프트 다시 L 돼 있으니까 이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출력의 이름 X로 바꾸어 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X로 바꾸어 주었고요. 선이 조금 기니까 조금 짧게 이렇게 조절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입력 A와 B를 설정할 텐데요. 입력 A와 B는 STIM1이라고 하는 디지털 입력 부품을 사용합니다. 플레이스 파트 선택하고요. 아래쪽 부품 서치4 파트 입력창에 STIM1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파트 서치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네,
여기 아래와 같이 소스 OLB라고 클릭하고 입력 비는 타입들을 설정하게 되는데 하는 시간 보는 것과 같은 빈스파이스의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시뮬레이션 결과가 표시됩니다. 자, 시뮬레이션 결과를 한번 살펴봅니다. 여기 입력 A와 B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0, 0, 0, 1 A나 B가 모두 0이거나 또는 A, B 중에 어느 하나만 1인 경우에는 출력 X는 계속해서 0을 유지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A와 B가 모두 1인 경우 여러분들하고 얘기 좀 해보죠. 출력 1이 나오는 AND 게이트로 동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시뮬레이션 결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아 게이트를 연결해서 AND 게이트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AND 게이트와 OR 게이트는 논리 동작을 실험하는 건데 OR 게이트의 논리 동작은 이렇게 돼 있다. 이럴 때는 실험실 장비는 뭐가 필요해? 여러분 그 책상 앞에 딱 돼 있지. 예? 실험 기기 한 대. 여기 IC 넣어야 뒤에 박스 안에 7408, 7411, 7432 뭐 이런 칩들이 다 돼 있어. 오늘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까지 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 그런데 MBC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도시 개발이 안 될 줄 알고 샀을 거다. 메리트, 그러니까 득이 될 게 없다. 한마디로 투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조사는 이제 막 시작이 됐는데 장관은 벌써 결론을 내린 것처럼 보입니다. 이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때는 0이 돼 0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MBC 기자에게 한 말입니다.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걸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 LH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이 될지 몰랐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 변 장관은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건 바보짓이다. 수용은 감정가로 매입하니 메리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안 것도 아니고 이익 볼 것도 없다는 겁니다. 투기가 아니라는 뜻처럼 들립니다. 변 장관은 또 신도시 개발 정보를 얻어서 보상받기 위해 땅을 구입한 게 아니라 2025년 이후 민간 개발될 걸로 알고 땅을 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LH 직원들이 땅을 산 건 신도시 개발과 상관없고 민간이 자체 개발하는 줄 알고 샀다는 뜻입니다. 변창흠 장관의 이런 생각은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의 해명과 똑같습니다. 개발될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실제. 그리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식으로 해서 동의서가 막 받고 하기 때문에. 변 장관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묻기 위해 다시 질문했지만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라는 이제 좀 얘기가 있던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 간담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무거운 책임감을 지고 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 장관은 이미 투기가 아니라는 결론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7408을 꼽아볼까? 아까 보이시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형사정책연구원 그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한국의 부패라고 검색을 하시면 7411을 이렇게 꼽아서 전원을 넣어보는 거지. 이름이 한국의 일로 들어와서 전원을 꼽아서 그러면 이게 이제는 형사정책연구원 자료를 볼 수가 있어요. A, B 여기다가 이제 뭘 넣을 건지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한국에 대해서 90년대부터 나오는지 확인해보고 왜 고위공무원들 부패나 부패 투명성 있는 낮게 받고 이러는데 민간 부패도 심각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공직자 부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래서 여러분이 검토 결과를 이렇게 한번 구분해보면 될 것 같아요. 공직자 부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 교수님이 낼 거야. 그런데 표시하면 될 거니까. 일단은 웬간한 부패를 저질러서 안 잘린다는 거예요. 놀라운 게 9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 부패 저질러서 잘리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액수가 기하 급수적으로 커지고 있고 여기 부패 사건 3월 며칠이죠? 3일 그래서 여기 온갖 그 우리나라에서 무슨 짓거리 벌어지는지 내용을 싹 파악할 수가 있어요. 제목은 국민들이 보면 안 되는 책인데 저긴데 인문사회 저기 협동이랑 한국 사회의 부패 발생 변화 트렌드 이게 1, 2, 3가 있는데 보면은 노아 게이트 이제 실험을 윙소리가 나나? 예. 루틴한 일이야. 똑같이 여러분. 계속 실험할 수 있는 낸드 노아 실험하는 부분들, 낫 앤드와 이렇게 실험하는 거. 그 74 시리즈 하나 있으니까 같은 거죠. 낸드 노아 게이트 설계. 근데 앤드 오와 낫 게이트는 자유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해봤으니까 네. 처제 시간이 자유롭게 해볼 줄 알아야 돼. 뭐가 저기를 했나? 해보고 나서 네, 이게 일단 논리로 종류를 소리 나죠? 줄일 수 있다. 논리 게이트를 줄이면 이걸 못 하겠는데? 개조원가가 낮추는 거지. 칩수를 줄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낸드 노아. 전자음 소리 나요? 뭐 때문에 그러지? 칩 하나, 낸드 칩 그 아직도 소리 나는 거야? 칩은 낸드가 돼. 그럼 칩 하나로 하면 단가가 확 줄잖아. 50% 이상, 그죠? 근데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네, 소리 나나 그래. 하나의 칩 안에 CD가 소리 안 잡히면 더 커지는. 이런 게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들어가는 것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그럼 금방 하겠습니다. 낸드는 엔드 게이트하고 낫 게이트를 합친 거야. 그 제로 지를 때는 1이 되는 거야. 제로 1일 때는 네. 1. 뭐 이렇게 저기에 마이크 그죠? 라인을 옮기면 되니까. 엔드일 때는 모든 게 1일 때만 1이었는데 그거를 낫 게이트로 보니까 뒤집어 버린 거야. 파워 그거 조절하면 그죠? 되니까. 쉽잖아, 그죠? 네, 부스터 파워. 자, 여러분들이 뒤로 갈수록 이제 복잡해지니까 처음에 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엔드에 이 정도 소리 괜찮아요? 잘 들려요? 뭘 끼는 거야? 네, 부스터 파워에 무슨 문제가 있나? 낫 게이트를 껴버리니까 뒤집어진 거지.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는 거야. 실험을 칩 갖다가 저 뒤에 있는 칩 갖다가 시간을 해서 네. 잘 들리세요? 1이 되고 이럴 때는 1. 네, 가까이 되면 되지. 딱 1일 때는 제로가 된다. 이걸 좀 더 확인해 보면 됩니다. 네. 보조 수단으로 VC에 들어갈 때 가까이 되면 되거든. 예. 됐죠? 낸드 게이트 논리로 구현이 되는 거. 네. 잘 들리시죠? 낫 게이트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소리가 이제 작지 않을 거예요. 가까이 돼서. 그래서 잘 보시면 이게 그 무슨 얘기냐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5화는 하나만 1일 때도 다 1이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뒤집은 거야. 그러니까 부패라는 게 뭐냐? 자신의 위치의 권한에 따라서 돈을 헤쳐먹은 걸 부패라는 건데 이번에 발생한 게 부패예요. 이번에 발생한 게 부패인데 오늘 터져 나오는 것들이 심각한 게 뭐냐? 뭐 여기저기 오늘 뜬 것만 보면 알겠지만 시청 간부가 40억 빌려 철도 예정지역 인근 땅을 매입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타당성 평가하는 사람이야. 네? 그 연장선을 담당하는 공무원인데 40억 빌려서 철도 예정지에 땅을 다 샀어요. 네. 매입 비용을 40억을 공무원인데 40억을 빌려갖고 땅을 투기를 했어. 그리고 선을 자기가 긋는 사람이야. 아니 이건 시청에서. 보고 슬라이드가 또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낫 게이트, 엔드 게이트, 오화 게이트 2028년 개통을 하는데 40억. 엔드 자기가 하고 자기가 선 긋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 나오는 얘기들 되게 많은데 하면 오늘 날짜 뉴스들이에요.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지금 대만 밑으로 떨어질 것 같고요. 국회의원이신데 시청 간부시고 오늘 나온 건데 국회의원이 무조건 박덕흠 씨인데 그 건설사 사장인데 자기가 국토위에서
건설사 출신 박덕흠 의원. 실험 부동산 재벌이 되셨어. 국회의원 하시면서. 이번에 버신 것만 해도 한 67억 버셨어 또. 이걸 가지고 했는지 확인. 자기가 감리하고 자기가 건설사 사장이야. 사람들이 칩을 꼽아보고 넣어서 확인해 보는 거죠. 여기가 뭐가 나올지. 국회의원, 시청 직원. 답은 벌써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위에. 그 나온 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표시를 하라는 얘기죠. 그 장관이 LH공사 전임 사장인데 본인이 막 쉴드를 막 쳐요. 받을지 안 받을지 믿고 이제 본인이. 정말 변창흠 장관의 말처럼 LH 직원들은 득이 될 게 없는데도 개정돼서 사들인 다음 지분을 쪼갭니다. 지분 쪼개기 위해서 최대화하는 건. 그러니까 근데 이게 보상팀 담당자 지금 나온 게 보니까 얘기가 보상팀 담당자래. 자기가 지분 쪼개고 자기가 지분하는. 국회의원은 자기가 건설 사장이고 건설을 지휘하 건설교통부 담당자고 국회의원 꼭 해가 거길 들어가고. 랜드게이트. 랜드게이트. 요걸 이제 장관은 자기가 LH 사장이라고 전임 사장이라고 직원들 쉴드를 쳐요. 본인들 이제는 본인 모셨던 사람이 팀장급 차장급이겠지. 그리고 거기에 이제는 보상팀이라든지 이 직무에 관련된 사람들이라는 거야. 직무에 관련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자기가 땅을 걷고 국민 세금으로 직무에 관련돼서 보상 업무를 수행한다는 거예요. 20-30분만 해도 끝날 수도 있겠네. 그죠? 노아 게이트 쭉 해보고 또 노아 게이트에 이렇게 연결해서 이게 뭐 있을까? 노아 게이트. 아니 이런 일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두 개 끄어보는 거야. 검사나 경찰이 수사를 해야지. 그 대통령은 뭐라 그러냐? 변창흠 장관한테 이 일을 맡긴다 그래요. 아니 전임 LH공사 사장이면 본인이 사정 대상이고 본인이 감사 대상인데 대통령도 약간 제정신이 아닌 게 이런 얘기 그런데 대통령이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은 저기 능력 있는 변창흠 장관께서 이거 일 처리해. 그럼 뭐라 그래? 대충 덮으라는 얘기야? 아니면은 보여주는 것만 얘기하고. 아니 자기가 LH공사 사장이고 바로 자기 밑에 매일 얼굴 살 부대치고 살았던 사람들이고 보상팀 직원들인데. 피스파이스를 이제 조사하고 피스파이스에 대한 부분들을 오아키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운받을 수도 있거든. 근데 자기가 매일 밥 같이 먹고 자기한테 장관님 뭐 어떻고 사모님끼리 아는 사람끼리 그게 감사하고 고발이 가능하나? 본인도 무슨 잘못했는지 어디서 내부 뭐가 폭로될지도 모르는데. 아니 본인이 LH 사장이 본인이 전임에 대한 어떤 잘못한 감사 사정기강 전임의 책임을 지고 사정 대상이지. 지가 그 신도식 거기 LH공사 본인 사장이었는데 지금 장관이고. 내가 그래갖고 나폴레옹식 전형적인 나폴레옹식 출세 발언을 하더라고. 항상 보면은 자기한테 충성하는 직원들 단돌이하고. 또 지금 뭐라는 거? LH공사 직원들 내가 전임 사장이니까 내가 보아. 윤창열식 검찰주식 제 식구 챙기기 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저런 걸 뭐라고 그래? 부패, 부정부패. 그럼 뭐라? 부정부패. 저런 거는. 대통령도 쉴드를 쳐줘요, 변 장관은. 대통령이 장관을. 근데 발표는 조사하겠다 그러는데 조사의 권한을 국토부 장관한테 줬어. 본인이 바로 그 직전 LH공사 사장인데. 그럼 본인이 사정 대상이나 감사 대상이지 장관이라도. NP 그 차병으로 다 했지. 차병으로 안 해. KR 아 보여주는 거 뭐 5년 동안 조사를 하고. 내가 볼 때 아니 국회의원 대통령부터 저지랄인데 다. 아니 시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게 정품을 구입한 게 있어요.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거기 그 앞에 땅을 사놨어. 40억을 시청 공무원이 40억이나 대출을 받을 수가 있나?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근데 민주당을 왜 사람들이 빨아주냐? 국민의힘은 지방끼리 너무 해먹고. 그러니까
얘네는 사고를 쳐도 쪼잔하게 좀 비열하고 쪼잔하게 사고를 쳐. 김대중 때 보면은 조직폭력배들 그때 국제 PJ판이 365 마트 사건이니 보면은 몇백억 많이 해봤자 몇백억이 덜덜덜 떨어요. 뭘 헤쳐먹으면 몇억 해먹고 막 벌벌벌 떨고 그러는데 개발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국민들 지금 굶어 죽기 직전인데 센 거다. 중산층은 정말 3대 먹여 살리냐고 지금 내일 모레 직장 나가라고 지금 대규모로. 캐드 프로그램이다. 내가 그랬잖아. 위선적인 족같은 나라라고. 이 공화정 사회를 위해서는 쓰레기들을 갖다 싸그리 청소해야 된다고. 아무도 근데 청소하길 바라지 않아. 왜? 공무원 되는 게 공무원 몇 푼 돈 벌려고 공무원 됐냐 이런 식인데 뭐. 특히 중고위급 공무원 가면은 상급 정도 되면은 내가 이 돈 갖고 이거 하려고 이지랄 하려고 공무원 생활, 박봉에 시달리려고 공무원 생활했냐 이런 얘기가 지금 LH 공사나 전부 다 전반적인 분위기야. 그리고 이번에 그 유튜브에서 재테크 강의했던 사람이 18년 동안 LH 공사 직원이었어. 그러니까 현직 공사 직원이 토지 투기 고액 강사야. 여러분들이 실험실에서 이게 하우스파를 느끼는 것들을 시뮬레이션 형태로 다 만드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설정도 하고. 이거는 그 20대 이거 무주택자라는데 이거는 그거예요. 그 IFRS 9 그 시스템이라 그래요. 캐드 프로그램 시뮬레이터 가지고도 지금 금리도 좀 있으면 오를 판이라 진짜 만져서 테스트기를 찍어. 금리 3, 미국의 3, 4%까지 오르고 완전히 지금 아비규환 나기 직전에 테스트 멀티메타 이런 일이 터진 건데 아니 이거는 어차피 여기서도 많이 얘기하고 그랬던 거라. 캐드 파일 만든 그런데 제작을 해보는 거야. 칩도 만들어 보고. 시흥의 땅 10억 산 직원 단기간에 6억 벌었다. 더 벌겠지. 입주권까지 있으니까. 핵심은 국가가 땅 장사. 그 땅을 국가가 그 감정가로 해갖고 땅 팔아먹는 사기를 치는데 80년에 등장한 국가의 땅 장사. 거기에 국가가 국민 상대로 땅 장사하는데 응? 그 밑에 이제 대통령까지 그 4대강 한다. 대통령 일가 친척이 땅 투기하고 몇천억을 번 나라 아니야. 시뮬레이션 과정을 어떻게 할 건지 1, 2, 3, 4 여기서 설계를 해보고 그 몇 푼이란다. 몇 억이 몇 푼이라고 그러고 아니 연금을 포기하던가. 내가 그랬잖아요. 전관 예우 부정부패로 많은 나라라고. 랜드 게이트 갖다 넣어보는 거야. 넣어서 그려보고 랜드 게이트 싱가포르의 경우 수용한 토지는 거기다 이제 국유, 토지는 국유화, 개인은 건물만 소유하는 방식이래요. A로 들어간다, B로 들어간다. 그럼 존나 싸겠죠. 나오는 건 X다. 그러니까 택지 개발 우리가 싱가포르 보고 배웠는데 이상하게 땅을 개인한테 주고 있어요. 국가 택지 개발을. 당연히 50년 동안 사용권만 주면 되는 거지. 나는 타이밍도에 20ms, 40ms. 이게 안 가죠. 이게 땅 투기로 다 벌어지. 그래서 지대 자본주의 국가라 땅을 소유하고 요지에 땅을 소유하는 게 대대손으로 땅덩거리고 사는 방법이. 그거를 그 옛날에 내가 있을 때도 그 SH 공사 그거 저기 있을 때 SH 공사하고 LH 공사하고 선후배들이라 서로 투기 정보를 서로 공유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정말 그 일부고 돈은 어떻게 버냐? 와이프 명의로 와이프나 친인척 명의로 LH 공사에서 하는 거는 하질 않아요. 안에서도 다 찍어서 몇 부터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나? 찍어봤더니 그러니까 이런 건 원래 터질 일 옛날에는 그 국정 그 저기를 한다 부패 감시 뭐 이래 갖고 하도 심해 갖고 안 했는데 20년 전만 해도 20년 전부터 도시개발공사가 50개예요. 거기 국토에 관계된 회사가 200개입니다. 연구기관가 200개. 그럼 어떻게 하겠어? 개발 정보를 어떻게 하겠어? 내가 LH공사 팀장이야. 그런데 무슨 술자리니 무슨 학회 세미나니 지원이니 뭐 이렇게 하고 알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 이번에 내부 직원들, 하위 직원들이 이 씨바 새끼들 우리한테 일만 시키고 돈은 이 새끼나 이 새끼만 보내 엿먹어봐라 하고서 하위 부하들이 배신한 거 아니야. 근데 원래는 그게 아니고
시뮬레이터를 진리값을 맞춰보는 SH공사가 서울도시개발공사, LH공사끼리 서로 우리는 여기 뉴타운 개발에, 우리는 여기 무슨 경기 지구 개발에, 그러면 땅 정보를 서로 교환을 해.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 품앗이의 나라 아니야. 직접 하면 걸리니까 서로 품앗이를 해요. 20년 전부터 사실은. 이거 조사하면은 거의 쓸려나갈 거야. 저기 한 사람들, 여기에 관련된 사람. 그냥 특별법을 제정해서 다 구속시키면 돼. 까놓고 얘기해서 재산 몰수하고. 싱가포르식으로, 왜 싱가포르식으로 안 하는 거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자재로 쓴다 하면 그러니까 품앗이 이렇게 원래는 이런 식으로 품앗이를 하는데 20년 전부터 이런 거에 문제 터지는 걸 갖다가 이렇게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대통령이 사기꾼인 나라가, 이명박 대통령이 사기꾼인 나라가 딱 되면서 이거에 사정기관에서 감사를 하질 않았어요. 내가 보기에. 20년 전에는 김대중이나 노무현 때는 그나마 사정기관하고 막 검찰 조사 들어가고 그래서 조심을 했다고. 근데 대통령이 사기꾼이고 대통령이 친인척이 땅 투기하고 그걸로 불로소득을 얻는 아니 대놓고 땅 투기하고 사기치는 나라라.